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안 그래도 월요일이어서 임팩트 있는 소식들 그리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FTX와 바이낸스의 갈등이 더 도드라지게 눈에 띄고 있고 시장에도 꽤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FTX와 투자사 알라메다의 관계가 업무적으로나 재무적으로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한 코인데스크는 FTT와 알라메다의 드라마가 시장을 압박하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혹여 FTX가 파산하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 수준의 우려를 반영한 듯 FTX에서는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마 FTX가 파산할까 싶긴 하지만 테라 루나 사태를 통해서 워낙 험악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필 이런 상황에서 FTX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출금 처리 지연 이슈가 발생했고 FTT 토큰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면서 덤핑 우려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더 블록의 리서치 책임자 레리 서막이 FTX의 파산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이번 주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선정하면서 그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FTX와 바이낸스의 갈등으로 비트코인이 21,000달러 지지선 밑으로 내려앉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정적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요소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번 주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비트코인이 방 안에 갇혀서 이리로 가지도 저리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딱 적확하게 잘 표현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종식 이 시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 또 잘못된 보도들까지 이어지면서 다소간의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내년 2분기 종료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커지기 시작할 때이기도 하고 리플 소송 판결이 이미 나왔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상승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든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괜찮을까 싶었는데 하필 이럴 때 시장의 가장 큰 기둥 둘이서 치고박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굵직한 재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11월 트레이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금 규모는 큰데 참여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니까 평소 선물 거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상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거나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참 아쉽게도 21,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강력한 재료 한 방이 들어와 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중간선거 결과가 될지 인플레이션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꽤나 커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꽤나 답답하고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뚫릴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 범위에서의 페이크아웃 또는 재돌파 시도는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부근에서 3차례에 걸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설사 2만 달러 아래로 잠깐 빠지더라도 곧장 2만 1,000달러 부근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될진 예단하기 어렵지만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토니의 경우에도 비슷한 취지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2만 달러 밑으로 빠진다라면 이건 황소 세력의 진짜 리테스트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하루 전부터 약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를 보면 다시 삼각 수렴 패턴 상단 지지선을 리테스트할 것이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디 지지 라인으로 안정된 지지 확인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이 6월에 저점을 찍은 뒤에 10월에 조금 더 높은 저점을 확인하면서 이중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저항 라인인 25,000달러 부근으로 랠리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차트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로 표현된 이중 바닥을 확인한 뒤에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에 성공하면 이후에 이걸 지지 라인으로 전환한 뒤에 급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5,000달러 저항선을 뚫고 이걸 지지선으로 전환하고 나면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이 살짝 분위기가 긍정적인 부분에 무게가 실리는 듯할 때 이렇게 시장에 다시 약세 감정을 강화시키는 데는 FTX와 바이낸스의 갈등 사태가 한몫을 한 모습입니다. 알라메다의 비공개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FTX와 투자사 알라메다가 업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관계가 부적절하다. 이런 보도를 처음 내보낸 코인데스크는 이번에는 FTT와 알라메다의 드라마는 시장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FTT와 솔라나, 바이낸스 코인은 알라메다의 의심스러운 재무 상태 악재를 받아들이며 모두 마이너스로 한 주를 시작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FTT의 교환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 잔액이 높다라는 것은 토큰을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거래자가 매도세를 더하면서 가격 하락 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TX 거래소에서의 유출 역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2억 9,200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FTX 거래소 밖으로 유출됐다. 알라메다는 FTX의 대형 마켓 메이커이기 때문에 거래자들은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거래소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데 하필 이럴 때 FTX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출금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를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FTX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플랫폼의 스테이블 코인 출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은행 주말 휴무 영향이다. 이 달러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거래소 매칭 엔진 등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출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노드의 처리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이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은행이 업무를 시작하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때까지는 출금 지연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평자오 바이낸스 CEO가 FTT를 몇 달에 걸쳐 매도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FTT 선물 마켓 미결제 약정 규모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FTT 선물 미결제 약정은 바이낸스의 FTT 처분 선언 이전에 8,756만 달러에서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난 2억 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12개월 최대 규모인데 그만큼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우려스러운 몇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다 FTX 파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수준의 우려, 루머도 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블록 리서치의 총책임자 레리 서막이 나름의 안도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FTX의 파산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한다. 온체인 데이터는 결코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FTX와 알라메다의 옵체인 자산 보유량이 충분히 많고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 알라메다가 새로운 지갑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걸 추적하긴 어렵다. 신중한 이용자들이 자산을 출금하면서 FTX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건 맞지만 바이낸스의 FTT 매도 물량은 알라메다가 장외 거래를 통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로 FTX와 바이낸스의 갈등 상황을 꼽았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8월 이후 19,000달러에서 22,800달러 구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상단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FTX 사태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를 크게 약화시켰고 급기야 21,000달러까지 반납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분석가 멘트를 인용했는데 마이클 반데포페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반대로 크립토 카포의 경우에는 21,500달러가 지금 하락세 고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21,500달러 찍고 16,000달러, 나아가 14,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21,500달러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부분은 적중시켰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미국의 10월 CPI 지수와 중간선거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갓존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바이낸스와 FTX의 드라마와 화요일 중간선거, 목요일의 CPI가 올해 말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암호화폐 주간을 만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펀딩 금리 상황이 제시됐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6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며 대규모 청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소폭 하락하면서 채굴자 수익 개선이 이뤄질지 여부가 꼽혔고,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공포 탐욕 지수가 3개월 최고치를 보인 만큼 투심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제시됐습니다. 이래저래 복잡하고 예민하고 또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시장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종식 여부를 놓고 미디어의 오보도 잇따랐고 그만큼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징후를 거론하면서 전면적인 리오프닝 시점으로는 내년 4월에서 6월을 지목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내년 2분기 중에 코로나 규제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코로나 규제 해제는 증시의 가장 강력한 상방향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시장은 한 달 먼저 움직이고 그 모멘텀은 두세 달 지속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2분기 시점이면 리플 소송 결과가 이미 나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래가 터졌을 상황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시장이 슬슬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너지를 내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면 기관들의 자금 유입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래저래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 경험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